자, 안녕하십니까. 구루쌤입니다. 자, 구루쌤의 내공영어 구루쌤인데요. 자, 이번 겨울방학 GR 원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짧고 굵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저희 학원의 로고가 되겠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죠? 근본부터 다른 영어, 잠재력의 끝을 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원의 모토 잠깐 살펴보면요. 두 가지는 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1등급의 글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학생은 가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 방식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 강의, 학원 강의실에 와서 직접 강의를 듣는 전통적 방식이고요. 혹은 그 시간에 못 오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킬 수는 있다. 다른 공간에 있지만 그러면 실시간으로 원격 강의를 듣게 됩니다. 현장 강의를 그대로 내보내는 겁니다. 캠코더로 촬영을 해서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기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다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줌이라는 것도 있는데 줌은 이 모니터 화면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직접 등장해서 웹캠이 아니라 지금처럼 전신이 다 나오면서 현장감을 살릴 때는 유튜브 라이브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또는 실시간으로 듣지 못하는 환경일 때는 현장 강의 녹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인강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그거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자,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걸 서로 보완해 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 구성은 일단은 반편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일단은 대원칙은 학년 기준입니다. 학년 기준으로 같은 학년은 같은 커리큘럼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레벨에 맞춰서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이 좀 더 크죠. 자,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레벨부터 올라가자. 자,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비록 기초를 배우고 있으면서 기초를 닦아 나가겠지만 매번 시험에서 보게 될 지문은 자기 학년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학년에 맞는 그 지문에 노출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규반은 반드시 학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고요. 요 보충반이 바로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 예외적인 상황은 해당 학년보다 우수한 실력인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문으로 공부하는 게 좋죠. 그게 자극이 되고요. 그런 학생들은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 중에서도 뭐 고2 학생인데 예비 고2 학생인데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고3 지문에 노출되는 게 자기 수준에 맞다. 자기한테 자극이 되죠. 뭐 그런 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정규반은요. 총 4개 레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은 GR 원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GR 원반에 초점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자, GR 원반은 대상은 자, 고1 학생이겠죠. 그래서 1이 바로 이제 학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중3 우수 학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주 2회가 진행이 되고요. 자, 시간은 3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최소 시간이고요. 모든 학습 내용을 완벽히 소화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상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의 다 3시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빨리 소화했을 경우는 조기 하원도 가능하다는 거. 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과제를 안 해온 학생은 추가 학습을 강제로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다른 수업이 있는데요 라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보충반은 뭐냐? 자, 보시면 대상은 기초 실력 부족으로 정규반 수업을 완전히 따라가기 힘든 학생이 있죠. 그래서 정규반 수업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반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요. 그걸 보완해 나가는 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내용은요. 개념 수업 교재가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여기 개념 수업 부분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개념 수업 교재 진행 및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는
과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기초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모르는 게 많고 공부 습관이 지금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계속 학원에 불러서 관리를 해줘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반 구성은 두 개입니다. 주 1회 보충반과 주 2회 보충반인데 아주 심각하지 않은 이상은 주 1회 보충을 하게 된다. 자, 여기서 심각이라는 것은 어떤 공부의 습관이나 어떤 실력이 많이 부족하므로 초반에 바짝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충반은 정규반처럼 1년 360일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이 어떤 과정을 끝내게 되면 그때는 보충반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간표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시간표는 자, 이렇게 돼야 좀 호기심이 자극되겠죠. 자, GR 일반이니까요. 자, 보시면 자, 화수목금과 토일 이렇게 해서 반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규반은 주 2회라는 거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자, 화수목금은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1년 365일 정규반 시간표는 거의 동일하죠.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자, 화수목금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죠. 자, 그래서 오케이, 저 옆에 거는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토요일, 일요일은요. 11시 50분에서 3시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0분 전 등원이 되는데요. 10분 전 등원. 그래서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9시 10분에 이제 완료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반조합은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저희가 주 2회 수업에서 한 번은 문법 구문, 한 번은 유형 독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반조합을 자, 화요일 기준에서 화목반, 화금반, 화일반 이렇게 맞춰낼 수가 있고요. 수목, 수금, 수일 혹은 토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추가반이 개설이 되면 그때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표는 맞춰낼 수 있게끔 각 반의 진도를 다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짧고 굵게 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자, 단어 관리를 보시면 자, 뭐니 해도 단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그 열망이 단어 잡고 싶다. 근데 알아두세요. 단어는 잡히지 않습니다. 단어는 익숙해지는 것이 절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가 중요하다. 해서 단어 관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갑니다. 투 트랙이죠. 양적으로, 질적으로. 즉 양적이라는 것은 그냥 많이 해본 거예요. 그만큼 많이 까먹게 되겠죠. 많이 까먹은 만큼 단어는 내게 된다. 그래서 어디서 봤던 단어인데 이 정도의 느낌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쭉쭉 스케줄 쌤이 짜놓은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적 단어 공부의 목적은 매일 단어 공부하는 습관 형성. 제일 중요한 습관이죠. 매일 그냥 단어는 하는 거야. 매일매일 잠을 자죠. 매일매일 밥을 먹죠. 매일매일 화장실 가죠. 매일매일 단어 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의무라는 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교재는요. 중등 단어 종결자, 고등 단어 종결자가 있는데 기본 고등부는 고등 단어 종결자 나가죠. 선생님 저는 중등 단어도 모자른데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런 단어들은 우리가 수업을 해나가면서 계속 마주치게 될 단어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때그때 외워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포커스를 하나에 두세요. 그래서 고등 단어 종결자 보시면 첫 문장 5천 단어가 되어 있죠. 항상 단어는 문장에서 녹여내야 되거든요. 단어만 따로 공부하는 것은 사실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상위권의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단어를 학습해야 될 그런 학생한테는 항상 문장에 녹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1000개 문장 5천 단어, 즉 한 문장에서 5단어씩 추출한 겁니다. 자, 그래서 레벨이 총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레벨업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이제 획득한다라고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자체를 저희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재미입니다. 재미.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꺼번에 펼쳐볼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시험은 항상 누적입니다. 누적. 그래서 왕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죠. 이제까지 요 단어 자체 교재로 실시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죠. 3명 나왔습니다. 왕 레벨까지 올라간 학생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각각 레벨 1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물론 자기가 언제든 레벨업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진도 따라 안 나가고도. 그래서 레벨업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바로 다음 레벨로 진행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단어 공부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자, 보니까 단어 일지 작성.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다. 오케이? 그래서 학원 측에서도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내신 기간 동안 내신 일지 작성해봤죠? 그러니까 공부가 좀 체계적이 되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단어 일지 작성을 달력 형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7일 동안에 6일은 필수,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죠. 쉬어도 되고 선택사항이니까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는 단어 종결자 말고도 우리 클래스 카드에 여러 단어 세트들을 올려놨죠. 동의어, 유의어, 뭐 수거 등등 그런 것들을 일요일날 좀 워밍업 하듯이 해도 되지만 바라진 않아요. 요 6일은 필수라는 거. 그래서 하루에 최소 문장 한 세트와 단어 한 세트가 짝이 맺어져 있다. 클래스 카드 들어가 보시면 알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단어 세트 통과 기준은요. 테스트 90점 딱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셨습니다. 그 멘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칭 게임 아시죠? 단어는 보자마자 그냥 머릿속에 스쳐가야 되는 그 연습 필요한 거지. 순발력. 순발력 기르는 매칭 게임. 5,000점 기준인 거 잘 아시죠? 따기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어가 숙지돼야 이 매칭 게임 5,000점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세트. 단어 공부하는데 왜 문장이냐라고 하겠지만 문장에서 녹여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장 세트는 테스트가 어떻게 돼요? 택 1인데 문장 세트 클래스 카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테스트는 뭐였죠? 어순 배열이죠. 어순 배열. 그럼 어순이 배열되려면 주어진 우리말을 보고서 단어 뜻을 알아야 되겠죠. 단어 연습도 되면서 영어 어순에 대한 감각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작 연습까지 같이 잡아가자. 근데 거기에 포커스 맞춘 건 아니어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죠.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중위권 아래 학생들은 문장 가지고 외우는 건 너무 힘든데 외우니까 힘들죠. 그래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낭독 있죠. 클래스 카드에 낭독. 읽는 거죠. 녹음이 됩니다. 그게 저한테 들어오죠. 그래서 낭독 3회면 통과로 간주한다. 자, 그런데 아직 단어를 외우는 메커니즘에 안 잡힌 친구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노력의 그 과정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미통과 시에는 재응시 5회 이상이면 통과로 간주한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물론 전제는 암기, 리콜 거기 다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재응시 5회 이상이면 통과로 간주한다. 그럼 이렇게 얄팍한 수를 쓰는 사람이 있겠지? 연속해서 5회만 딱 시험 보면 되겠네? 그럴까봐 한 번 응시하고 다음 응시할 때 중간에 응시를 못하도록 시간 텀을 강제로 뒀어요. 그건 해보시면 이거 뭐야? 이럴 겁니다. 그래서 얄팍하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자, 근데 사정상 혹은 게을러서 누락된 요일이 있겠죠. 못 본 날이 있겠지. 그러면 학원 등원 시에 모두 채우고 하원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레벨업이 미통과되면 이런 학생들이 꼭 나옵니다. 레벨업 시험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레벨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다음 레벨 스케줄대로 진행하세요. 레벨 2로 가시고 레벨 3로 가세요. 단 이전 레벨을 테스트는 매일 3회씩 실시한다. 그럼 언젠가는 통과한 날이 오겠죠. 오케이? 부담은 늘겠고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질적 단어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적이라는 것은 이 정도 봤으면 외워야지라는 단어예요. 즉 뭐냐면 정규반 교재에 수록된 단어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예습 및 복습으로 진행하는데 효과가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 효과가 뭔지 알아야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자, 보면 예습을 하죠. 뒤에 가서 이제 과제 방식 얘기할 텐데 예습할 때 학생이 단어 조사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공부됐죠? 그 다음에 수업 전에 클카로 예습 단어 테스트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2번 공부됐죠? 수업에서 그룹생과 함께 그 지문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3번 공부되죠. 수업 후에 클카로 복습 단어 테스트를 합니다. 4번. 이 정도면 그 단어는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보충반에서 개념 수업을 나간다고 했는데 자, 개념 수업과 실전 수업의 차이는 뭐냐? 자, 개념 수업은요. 자, 보시면 목적. 정규반 수업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습득하게 된다. 이 개념 수업에서는요. 학생별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관리합니다.
자, 요게 강의 수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강의.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개념 수업 강의는 다 촬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별 수준에 맞춰서 자기는 이 정도 파트는 알아. 그러면 빨리 진행하면 되고요. 아직 기초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천천히 관리받으면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교재 내용은요.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요. 자, 바로 펼쳐볼게요. 자, 필수는 이 두 가지는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이 두 가지 교재는 반드시 끝내놔야 됩니다. 문장 독해, 단락 독해. 자, 문장 독해에서는요. 바로 정확한 해석, 정확한 문법, 영작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12개 코드 정리한 이론이죠. 자, 이거는 다 이렇게 펼쳐놓을 테니까 한번 포즈해 주시고 읽어보시고요. 여기가 잘 잡혀 있어야 탄탄한 성적이 확보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단락 독해, 지문 전체를 이해하는 이 단락 독해 개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포즈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은 뭐냐면, 자, 이런 부분이 부족한 친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자, 기초문법 혹은 어법 출제 패턴, 요거는 많이 하죠. 보통 이제 고2나 고3에서 관심 많이 가지는데 아직 자기가 어법 문제 출제에 대한 패턴이 정리가 안 돼 있다. 요 책으로 정리하시면 끝.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는요. 이렇게 되죠. 학생별 개념 수업 관리 일지 작성, 네이버 밴드 통한 과제 내용, 클래스 카드 통한 테스트. 이렇게 진행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개념 수업은요. 보충반 학생들은 보충반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보충반이 필요 없는 학생들은요. 그냥 자기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과제 관리 정도만 학원에서 받게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이제 우리가 현장 강의로 진행될 거. 자, 보시면. 자, 얘는 현장 강의고요. 현장 강의.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가는 거고요. 자, 목적은 뭐냐? 실전 문제풀이 스킬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전 대응 능력이 좋아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 풀 때 뭔가 스킬한 뭔가 이 꼼수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정제된 거, 체계화된 거를 전수하겠다. 그리고 실전에서 나오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마지막에 가서 왠지 이렇게 간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반복적인 수업으로 습관을 교정해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는요. 자, GR 영방 교재는 따로 있으니까요. 자, 문법 구문과 유형 독해는 GR 1부터 GR 3까지 고등부의 필수 내용이죠. 우리가 영어 로드맵은 두 가지였죠. 문장 독해와 단락 독해 이 두 가지를 잡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법 구문 먼저 확인해 보죠. 자, 그래서 문법 구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보시죠. 자, GR 1반과 GR 2반이 있는데, 자, GR 1반 내용이죠. 자, 고1 기출 문법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자, 보시면 문법 문제 풀이법을 습관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분석 중요하죠. 그래서 코드를 통해서 구조 분석 연습하고요. 의미 단위 해석 쓰기, 해석을 씁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는 습관을 잡을 겁니다. 해석 습관 교정, 영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형 독해, 이게 바로 이제 모의고사 독해 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GR 1반은요, 고1 기출 독해 문제를 풉니다. 자, 목적은요, 단락 독해 실전 적용 연습을 하게 되고요. 유형별로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이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면 내신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내신 문제 스타일은 다 모의고사 베이스로 내는 거니까 모의고사 유형별 출제 코드를 아셔야 내신 대비가 수월하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신은 암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암기로 맞출 수 있는 건 50점, 60점 내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힘은 힘대로 들죠. 절대적으로 요 유형별 출제 코드 꼭 분석하셔야 되고요. 실전 문제풀이 습관 교정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수록되는 그 문제 유형은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3등급을 기준해서 그 위로 3등급부터 2등급, 1등급의 변별력이 되는 문제. 우리가 뭐 내용 일치나 분위기 신경이나 도표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석만 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요 유형들, 단락 독해 기법이 필요한 이 유형들을 연습을 해나간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수업을 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수업만으로는 절대 안죠.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하게, 익힐 습입니다. 배우는 거 강의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걸 익힌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부단한 훈련이죠. 반복이고. 그래서 훈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갈 거냐. 자, 보시면 자, GR 1반 보시죠. 문법 구문 완성은 훈련을 어떻게 해요? 문법 변형 문제 테스트를 봅니다. 그날 배운 문법을 변형해서 이해 의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클래스 카드 잘 아시죠? 드릴 세트 활용 잘 해보셨죠? 효과 있는 거 이미 검증됐죠? 그렇게 반복 테스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문장들 영작을 해볼 겁니다. 영작 기법 다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내신에서의 그 서술형 이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과 해석을 통합적으로 익힐 때는 영작 연습이 필수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단 전제 조건은 이 개념 수업에 있는 그 두 가지 필독서 있죠. 그게 같이 꼭 병행이 돼야 된다. 그게 없다고 해도 실전 수업은 들을 수 있게끔 쌤이 설명을 할 텐데 같이 병행돼야 시너지가 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독해 완성 훈련은 어떻게 하냐? 자, 유형 독해 실전 수업에서는 그 문제풀이 스킬이나 단락 독해 적용법을 배우게 되는데 단락 독해가 적용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해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단어로 깨맞춘다든지 나도 모르게 그냥 훑어 읽어버린다든지 그런 습관 교정.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하고요. 문장 구조 분석. 의미 단위대로 해석하는 연습. 단어 단위로 해석하거나 단위를 막 훌쩍훌쩍 띄워놓거나 안 되죠. 그래서 이 습관을 잡아낼 거다. 그래서 진도 범위의 지문을 문장 구조 분석 및 의미 단위 해석을 해볼 거고요. 클래스 카드에 스피킹의 구문 분석 있죠? 쌤이 끊어읽기 다 해놨죠? 들으면서, 그쵸? 원어민이 읽어주죠? 들으면서 의미 단위별로 끊어읽기 하시면서 습관을 교정해 나간다. 자, 그리고 실전 연습 해봐야 되겠죠? 고1 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에 많아봤자 2번, 어떤 학기는 한 번 보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성 전혀 모르고 감은 감대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주 이틀 나왔을 때 주 1회입니다. 주 2회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교재가 나가니까 자기가 풀면 되거든요. 실전 모의고사를 1회 실시한다. 그래서 시간은 70분 똑같이 가고요. OMR 마킹, 실전 감각. 오답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수준이 아직 모자른 친구들은 틀린 문제 많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서 또 중도에 포기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 혹은 거기보다 한 단계 높은 문제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 그거를 지정해 줄 거다. 그거는 필수적으로 이해풀이 요렇게 해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확인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왼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과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제 방식은 자, 보시면 자, GR 1반, GR 2반. 지금까지 이제 얘기된 그 모든 얘기들은 GR 1반과 GR 2반은 정확히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GR 1반은 고1 기출 문제, 기출 지문을 가지고 수업을 나가는 거고요. GR 2반은 고2 기출 지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동일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고1과 고2의 가장 큰 공통 분모는 1년에 4번 내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작업. 근데 현재 내신은 절대 내신스럽게 공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의고사 훈련을 접목시켜서 나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과제 방식은 GR1, GR2 동일하니까요. GR1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문법 구문 유형 독해. 주 2회 수업 났을 때 한 번은 유형 독해를 나갔다면 그 나머지 한 번은 문법 구문을 나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문법 구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법과 구문은 바로 이제 문장 해석이죠. 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건데, 자, 예습과제와 복습과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습과제는 자, 8문제를 풀어 오시는 건데, 자, 문법 문제 풀이. 자, 선택형일 경우는 맞는 것에 동그라미, 뭐 밑줄형은 OX, 문법 수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문장 구조 분석 이렇게 돼 있죠. 자, 포즈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요거는 직접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실제 교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를 보죠.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유형 덕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쪽을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 요건 GR2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보시면 자, 1번 문제를 만약에 이제 과제를 해온다 치죠. 자, 그러면 선택형 문제죠. 보니까 뭐다 and 병렬 구조래. 그래서 해석상 보니까 얘겠구나. 뭐 얘겠구나. 동그라미 쳐오시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자,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밑줄형이 있죠. 여러분이 혐오하는 문제, 밑줄형. 더 혐오하는 건 밑줄 없는 거죠. 자, 밑줄형 문제는 뭐 한다? OX를 표시하면 돼요. 이거 맞다. 틀리다. 여기까지가 문법 문제 필요의 필수가죠. 자, 선택은 뭐냐면 이 X라고 했다. 만약 이게 틀렸다. 그럼 바르게 문법 수정까지. has가 아니라 have인데 이런 식으로. 요건 선택.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문법 문제 풀이를 예습을 해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뭐도 해야 되죠? 문장 구조 분석과 의미 단위 해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문법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문장을 분석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통해서 해석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독해 지문 가지고는 단락 독해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뭘 해보시냐면 내가 끊어읽기를 제대로 하는지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stop thinking about what you don't have and find a solution yourself. 이런 식으로. 이건 정답은 없죠. 나는 여기서 끊어 읽을래. 괜찮아요. 근데 엉뚱하게 뭐 여기서 끊는다.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끊어 읽기를 표시해 오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코드를 써봅니다. 그래야 정확한 문장 구조 분석이 되죠. 그래서 stop 다음에 ing 연결장치 목적어 자리 A. 전체 다음에 WHA. 오케이? 요런 식으로 코드 표시까지 해 오실 거.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뭘 쓴다? 의미 단위 해석. 선생님 해석 써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가 아니에요. 여기 해석이 안 보일 겁니다. 해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밑에다가 의미 단위별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끊었으면 생각하던 것을 멈춰라. 자기 해석을 써봐야 돼요. 여긴 번역이 된 거지. 그래서 끊어읽기 단위대로. 그러면 끊고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고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야. 그래야 자기 해석을 보고 거꾸로 영작 연습을 해야 실력이 쌓이죠. 모방 영작 연습 해보신 분들은 잘 알죠. 그렇죠? 그게 내신에서 한번 빵 하고 터트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복습하셔야 되죠. 복습까지는요. 훈련에서 실시한 영작 테스트 혹은 문법 변형 테스트를 다시 한번 100점을 맞아오면 된다.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혀갈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독해는요. 과제 방식. 예습까지 있죠. 한 문제를 연속 2번 푼다. 1회 풀이는 이렇게, 2회 풀이는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간다라고 했죠. 그죠? 오케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건 여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제를 예습을 해온다. 자, 그러면 읽고 그냥 풀고 끝? 안 되죠. 자,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된다? 자, 밑에다가 1회라고 적고 푸는데 걸린 시간 1분 25초 걸렸어. 시간 기록을 하라는 거야. 제한 시간은 없고 걸린 데 시간을 기록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푸는데 익숙해진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옆에다 정답 3번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연속풀이 2회. 이때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풀어서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꼼꼼하게 수업에서 배웠던 스킬들을 활용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시간 기록할 필요 없어요. 역시나 내가 잘 풀었어. 3번. 아이고 내가 잘못 읽었네. 4번.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찾아놓은 단어는요. 절대 지문에 쓰지 마시고 밑에 여백에다가 단어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이런 단어 모르진 않겠지만 이건 시스템 이렇게 쓰면 밑에 여백에다가 쓰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준비해 오시면 나머지 선생님이 다 끌고 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자, 선생님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양은 최소 6문제에서 최대 8문제까지 나간다. 자, 복습과제, 클카, 구문 분석, 의미 단위대로 끊어놓은 거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석하는 연습 한다. 오케이? 실전 독해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다 이거죠. GR 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GR 투반 시간표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요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라이브의 묘미. 자, GR 투반 시간표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는 줄여놓으시고요. 자, GR 투반은 화수목금 6시 5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6시 50분부터 10시까지예요. 자, 토일반 11시 50분부터 3시까지고요. 반주합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추가반이 개설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시 빨리 내려올게요. 자, 보시면 자, 과제 방식까지 얘기했고요. 자, 관리 방식은 지정 멘토제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멘토 뭐 이렇게 있지만 멘토쌤 한 명당 반당 최대 4명을 지정 관리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반은 뭐 3명인 반도 있죠. 그러면 2명, 1명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겠죠. 만약 4명이다 그럼 둘, 5명이다 그러면 1명이 3명, 1명이 2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고 학생 관리 일지 작성을 관리해 주실 거다. 기록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출결, 진도 내용, 과제 내용, 학생의 상태는 요거는 멘토쌤이 직접 작성. 그다음에 단어 종결자는 달력 형태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기록. 그래서 학생이 항상 직접 작성 후 멘토쌤이 확인 및 교정을 해준다. 그리고 멘토쌤의 역할,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거. 엄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의 공감대 형성인데 기본 기전은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게끔 할 거다. 자기들이 공부한 경험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학생을 수시로 상담하죠. 고민상담, 공부의역, 질의응답이 있는데 자, 명심할 것은 멘토쌤의 90% 역할은 관리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10%가 간단한 질의응답이죠. 뭐 단어나 어떤 문제 간단한 해석, 간단한 거. 알겠죠? 그래서 티칭은 구루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큰 얘기는 다 끝났고요. 자,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원 규칙. 자, 규칙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쌤은 규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칙이 있는 순간 어기는 학생이 반드시 나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런데 쌤의 판단 착오였죠. 판단착오였어요. 쌤이 한 10여 년간 재수반에서 강사로 담임을 계속 해와서 규칙을 적용하는데 엄청 습관화돼 있어요. 근데 여러 부류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좀 더 동기부여하고 계속 끌고 가고자 9등급을 1등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독려도 하고 그런데 돌아보건대 쌤이 하나 놓쳤던 부분은 하기 싫은데 하게 만들려고 쓰는 에너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학생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학생 억지로 잡지 않아요. 그래서 태원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맞다. 그게 학생을 위한 책임감이다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상벌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중등부 우선 실시인데 학생별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이제 가상 지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너 잘했어. 그럼 몇 점? 그래서 10,000원 단위로 문화상품권 또는 원비 감액을 하고 있어요. 자, 퇴원제도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각 결석 과제에 따라서 퇴원이 됩니다. 이건 강제죠. 자, 지각 우리가 주 2회 수업에서 한 달이면 8회가 최소죠. 8회 기준에서 무단 지각 3회면 바로 퇴원이다. 그리고 사전 예고 지각. 선생님 저 늦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주 매너 있죠. 오케이? 그런 거는 이해해 줘야 되죠. 근데 그게 습관화되는 학생이 있죠. 5회, 8회 수업에 5회가 지각이다. 이거는 습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예고 지각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학생이 직접 하는 겁니다. 매너 있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해당되면 자, 아쉽지만 우리 웃으면서 서로의 길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석은요. 한 달 8회 기준 2회면 바로 네, 그거고요. 자, 예외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학부모님의 사전 확인이 있으면 그거는 결석 2대 퇴원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사후에 하기는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사후에. 알겠죠? 그래서 요 지각과 결석만큼은 꼭 좀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부분을 학생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호응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본인도 좀 긴장감, 경계심을 가지고 할 것 같다. 자, 근데 마지막 변수 이제 과제죠. 과제를 잘해오냐 못해오냐 이런 거를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제에 있어서 어떤 학생의 역량이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없는 과제가 하나 바로 단어죠. 단어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 4회 누락시. 그래서 4회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외가 있었죠. 오케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도 한 걸로 간주하는 것보다 5회 이상을 테스트를 하면 과제 한 거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미통과 시 응시, 테스트 응시를 5회 이상 하면 과제 한 걸로 간주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나머지는 온전히 저희의 책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결석 보충제도. 결석을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보완할 것이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순위는 실시간 현장 강의가 방송이 되죠. 매번 실시간 현장 강의는 방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격으로 듣는다. 훈련 및 과제는 네이버 밴드 각자의 반이 있죠. 그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2순위는 현장 강의 녹화본 인강 사이트 반드시 다음 등원 전까지 훈련 및 과제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오케이. 자, 내용 크게는 다 끝났고요. 자, 밑에 1등급 국어 독해력 교정 훈련이란 것은 그냥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따로, 요거는 아주 상세하게 또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부의 핵심 기술이죠. 이거를 강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 중등부는 필수 과정이고요. 고등부는 아주 이게 문제가 있는 학생이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독해력 진단 테스트 보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요거를 해야 되는 학생인지 따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학생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이 되겠다. 공부를 수월하게 하고 싶다. 공부의 능력치를 배양하고 싶다. 다 어디에서 시작돼요? 국어, 독해력에서 옵니다. 거기에 5대 요소 그 습관 교정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요 얘기는 따로 빼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십시오. 다음 현장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구루쌤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